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가 유독 자주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단순한 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아주 이례적인 분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과실이 한국 기업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적지 않게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실적은 연금 수익률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반도체 업황은 협력업체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번 소식은 주식 투자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S&P는 이번 호황을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28년 이후를 향한 경고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좋은 소식과 경고가 한 보고서에 같이 담긴 셈입니다. 왜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기업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재고는 쌓여갔고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라고 하면 챗봇이나 영상 생성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AI가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옮겨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특히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AI 시대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양은 일반 서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HBM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S&P는 이 흐름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4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 규모는 2024년과 비교해 2028년까지 약 4배 늘어 9,74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0조 원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AI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22년 1,500억 달러 수준에서 올해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배 이상 성장한 셈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크게 좋았고 나쁠 때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늘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I가 만들어낸 변화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메모리 호황은 과거 사이클보다 훨씬 길고 단단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공급 부족 현상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주문이 폭증하면서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고객사들은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업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장기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입니다. 물건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미리 계약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걸까요? 답은 기술 격차에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차세대 HBM사 양산의 속도를 내며 추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P는 경쟁 기업들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3년에서 4년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년간은 한국 기업이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늘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움직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P 역시 중요한 경고를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만 보면 한국 기업에게 좋은 소식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호황에만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S&P가 더 무겁게 본 지점은 오히려 2028년 이후입니다. 왜 2028년일까요?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설계부터 가동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작된 투자들이 2028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공급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만약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를 넘어선다면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산업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공식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호황도 예전처럼 짧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S&P가 본 것은 이번 사이클이 단순히 길어졌다는 점이 아닙니다.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장기 계약입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무너지면 기업 실적도 곧바로 함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장기 계약 비중이 커지게 되면 일정한 매출이 미리 확보됩니다. 가격이 출렁이더라도 충격이 한 번에 몰리지 않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번 메모리 산업의 변화는 AI 수요 때문만이 아닙니다. 장기 계약이 늘어나면서 산업 자체가 조금씩 성숙한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또 다른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는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창신 메모리는 HBM과 차세대 D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격차가 좁혀지게 된다면 글로벌 가격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호황의 진짜 의미는 호황의 길이가 아니라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은 AI 수요 확대, 공급 능력 확충, 장기 계약 확산, 중국의 추격, 이 네 가지 흐름이 동시에 맞물리는 복합적인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 뉴스가 아니라 향후 10년이 산업 지형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S&P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혜 후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론됐습니다. 기술 격차를 감안하면 향후 수년간은 한국 기업이 유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2028년 이후의 공급 증가와 중국 업체의 추격이라는 변수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숫자보다 앞으로의 흐름을 읽는 시각입니다. 장기 계약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이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지켜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의 초입을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이 그랬고 스마트폰이 그랬듯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산업이 승자와 패자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AI 시대에서 가장 오래 웃을 산업은 정말 반도체일까요? 아니면 아직 시장이 주목하지 않은 다른 분야가 등장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투자 확대 속에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 전력과 데이터 센터 산업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